항만 근처의 낡은 여관방 안에서 이강혁은 꺼진 휴대폰을 다시 켰다. 밤새 도망친 얼굴에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고 손등에는 채화영을 빼내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살폈다. 경찰차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포위망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휴대폰이 켜지자마자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다. 채화영, 준호 모르는 번호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보다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드림그룹 법무팀 사무실에 있었다. 백호는 문 밖 복도에 서 있었고 장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준호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실장님. 이강혁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준호야. 너 지금 누구랑 있냐? 준호는 백호가 있는 문 쪽을 보았다. 혼자 있습니다. 문 밖에 선 백호는 숨을 죽였다. 이강혁은 짧게 웃었다. 거짓말이 서툴구나.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전화하셨어요? 이강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 멍청한 쌍칼놈이지 애인한테 맡긴 건 가짜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실장님이 진짜 스패너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 밖에서 듣고 있던 백호의 눈빛이 변했다. 장미도 백호의 표정을 보고 바로 다가왔다. 이강혁은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오복희 사건의 진짜 살인도구. 채화영 대표님은 내가 태운 줄 알고 있지만 진짜는 내가 숨겼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대표님을 지키려고. 나를 지키려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버려질 때를 대비하려고. 준호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람보다 증거를 붙잡고 사셨네요. 이강혁의 숨이 멈춘 듯 했다. 준호가 다시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실장님이라는 말이 그를 더 아프게 찔렀다. 준호야. 그 스패너 백호 씨한테 넘기세요. 그럼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 아니요. 늦었어도 해야 해요. 몇 명이 더 죽어야 끝나요. 마서린 씨, 김범석 씨, 노철봉 씨, 오복희 씨. 대체 몇 사람 이름이 더 나와야 아버지가 멈출 건데요. 이강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내일 만나세요. 제가 혼자 나갈게요. 도망치지 말고 저한테라도 그 증거 넘기세요. 이강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혼자 와라. 네. 경찰 붙이면 나는 사라진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속일 차례일지도 모르죠. 이강혁은 쓴웃음을 흘렸다. 내가 내 아들이 맞구나. 통화가 끊겼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문이 열리고 백호가 들어왔다. 잘하셨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잘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팔아넘기는 겁니다. 장미가 조용히 다가왔다. 준호 씨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준호는 웃지 못했다.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네요. 백호는 낮게 말했다. 이강혁 씨가 가진 스패너가 진짜라면 오복희 씨 사건은 물론 채화영 대표님의 살인교사 라인까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혁 씨도 더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고창고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장미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번엔 혼자 보내지 않을게요. 준호는 그 손을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항고창고에는 회색빛 아침이 내려앉아 있었다. 준호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추적장치와 녹음 장비가 숨겨져 있었다. 창고 밖 컨테이너 뒤에는 백호와 경찰들이 몸을 숨기고 있었다. 장미는 경찰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어둠 속에서 이강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초췌했다. 하지만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준호는 그 봉투를 보자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강혁이 물었다. 혼자 왔냐? 준호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혼자 왔다고 하면 믿으실 거예요.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는 천천히 말했다. 그 스패너 백호한테 증거로 넘겼어요. 이강혁의 눈이 커졌다. 너 미쳤어. 우리가 죽자는 거야. 준호는 처음으로 소리쳤다. 대체 몇 명을 죽여야 성이 차는 건데.
이제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이강혁의 손이 떨렸다. 그는 준호에게 다가가려 했다. 준호야, 너는 몰라. 최 대표님이 무너지면 우리도. 우리라는 말하지 마세요. 그 우리 안에 저는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었고요. 최화영 대표님만 있었죠. 이강혁은 봉투를 움켜쥐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저를 지켜주세요. 그 여자 말고 저를요. 그 말에 이강혁의 눈빛이 무너졌다. 바로 그 순간 숨어있던 경찰들이 달려들었다. 백호도 함께 뛰어나왔다. 이강혁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이 그의 팔을 붙잡았고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백호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진짜 스패너가 들어있었다. 오래된 얼룩과 손잡이 부분의 흠집까지 신혜란이 말한 것과 일치했다. 이강혁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너까지 나를 속였구나.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니요. 처음으로 아버지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이강혁은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고개를 숙였다. 준호야. 미안하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강혁이 체포되자 경찰은 곧바로 그의 휴대폰과 차량 이동 기록을 분석했다. 그리고 최화영의 은신처가 드러났다. 항만 외곽의 오래된 별장, 차명으로 빌린 장소였다. 백호와 장미, 준호는 경찰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최화영은 은신처 안에서 출국 브로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대부분의 재산은 동결되었고 지분 10%는 마 팀장 쪽으로 넘어갈 절차에 들어갔다. 그래도 그녀는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돈이 없으면 협박을 쓰고 협박이 안 되면 사람을 쓰면 된다. 그렇게 살아왔다. 문이 열렸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최화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먼저 장미를 찾았다. 장미는 경찰 뒤편에 서 있었다. 형사가 다가와 말했다. 최화영 씨, 당신을 마서린 김범석, 노철봉 씨 살인교사 혐의와 오복희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화영은 수갑을 바라보았다. 잠시 모든 힘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어 장미를 노려봤다. 오장미, 내가 이긴 것 같아. 장미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아니요. 죽은 사람들이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최화영의 입술이 떨렸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 편이라는 걸. 장미는 눈물을 삼켰다. 당신은 살아남은 게 아니라 남의 삶을 빼앗은 거예요. 최화영은 끌려가며 백호를 바라봤다. 최하준, 드림호텔 맡게 되면 잘해봐. 그 호텔도 피로 세운 곳이니까. 백호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는 최화영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이제 멈추세요. 최화영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잠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경찰차에 태워졌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도 그녀의 시선은 장미에게 꽂혀 있었다. 그날 오후 마대창의 병실은 오랜만에 조용했다. 백호와 장미가 들어오자 마대창은 침상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정숙희가 곁에서 그를 도왔다. 마대창은 백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주식 배당금이다. 백호는 놀라 봉투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마대창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회장님이라고만 부르지 말고 내가 돌려받을 것을 똑바로 봐라. 최명철이 맡긴 권리, 내가 늦게 돌려주는 책임이다. 백호는 쉽게 받지 못했다. 저는 아직 드림을 받을 준비가. 마대창은 그의 말을 끊었다.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만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맞는 거다. 장미는 조용히 백호를 바라보았다. 마대창은 말을 이었다. 드림호텔을 맡아다오. 최화영이 돈과 욕망으로 더럽힌 곳이다. 자네와 장미가 원하는 호텔로 다시 만들어봐. 백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와 장미 씨가요. 마대창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속이는 호텔이 아니라 사람을 쉬게 하는 호텔. 돈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드림이다. 장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마대창은 장미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장미야. 내가 해라. 내 마음이면 그 호텔 다시 숨 쉴 수 있다. 백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최하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무게만이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 옆에는 장미가 있었다. 해보겠습니다. 장미가 그의 손을 잡았다. 같이 해요. 정숙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아직 모든 진실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백호의 출생 기록, 설인의 마지막 녹음, 마동석이 숨긴 이야기. 하지만 적어도 오늘 채화영은 멈췄고 드림호텔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장미와 정숙희는 채화영의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다. 방 안에는 채화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고가의 향수, 명품 옷, 금고가 비워진 서랍,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 정숙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 방에서 저 여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 인생을 계산했을까? 장미는 책상 아래쪽을 살피다 멈췄다. 엄마, 이것 좀 봐. 책상 다리 안쪽에 작은 장치가 붙어 있었다. 장미는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손톱만 한 소형 녹음기였다. 정숙희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장미는 장치를 살폈다. 설인이가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예전에 설인이가 채화영 방을 의심한다고 했었잖아요. 정숙희는 입술을 떨었다. 설인이가... 장미는 녹음기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날짜는 설인이 수술을 받기 며칠 전이었다. 장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재생했다.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이걸 누가 듣는다면 나는 무서워서 이걸 남겨요. 채화영 대표가 나를 없애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장미 언니 미안해요. 나 혼자 겁먹고 숨기만 해서. 정숙희는 눈물을 쏟았다. 녹음 속 설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이 있어요. 채화영 대표가 백호 씨 이름을 말했어요. 최하준. 그 이름이 돌아오면 드림도 마흔에도 전부 제자리로 간다고 했어요. 장미와 정숙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설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런데 채화영 대표가 제일 무서워한 건 백호 씨가 누구 아들인지가 아니었어요. 백호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였어요. 백호 씨가 살아있으면 채화영 대표가 바꿔치기한 출생기록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장미의 손이 떨렸다. 바꿔치기한 출생기록. 정숙희는 숨을 멈췄다. 녹음 속에서 멀리 채화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최하준의 진짜 기록은 아직 세상에 나오면 안 돼. 40애의 아이로 등록된 그 기록만 남아야 해. 그래야 오장미와 강백호가 서로 무너져. 장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백호 씨가 내 아이로 등록된 건? 장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녹음 속 설인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혹시 이걸 들으면 백호 씨를 믿어줘요. 채화영 대표가 원하는 건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거예요. 파일이 끝났다. 장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앉았다. 정숙희는 딸을 끌어안았다. 장미야. 장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채화영이 우리를 속인 거였어요. 백호 씨가 엄마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것도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만든 덫일 수 있어요. 정숙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야 해. 진짜 기록을 찾아야 해. 장미는 녹음기를 품에 안았다. 설인이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켜줬어요. 그 순간 장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백호였다. 장미는 전화를 받았다. 백호 씨. 백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장미 씨,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강혁 씨가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장미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채화영 대표가 최하준 출생 기록을 조작했다는 진술입니다. 그리고 진짜 원본 기록이 어디 있는지도 말했습니다. 장미는 숨을 삼켰다. 어디래요? 백호는 잠시 침묵했다. 마동석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희의 손이 떨렸다. 그때 정숙희의 휴대폰에도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마동석이었다. 은혜야. 이제 마지막 기록을 보여줄 때가 됐다. 하준이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오늘 끝내자. 정숙희는 장미를 바라보았다. 장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가요. 엄마.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내자. 한편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채화영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다.
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강혁 씨가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최하준 출생기록 조작, 오복희 씨 사건, 마서린 씨 수술 조작까지 모두 진술 중입니다. 최화영은 손을 움켜쥐었다. 강혁 씨가.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었다. 작고 낮은 웃음이었다. 결국 다들 나를 버리는구나. 형사는 차갑게 말했다. 본인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최화영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다. 오장미한테 전해요.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화영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 아이 인생은 아직 내 손에 있다고. 형사는 문을 닫고 나갔다. 최화영은 혼자 남아 벽을 바라보았다. 수갑 자국이 남은 손목을 천천히 문질렀다. 장미야. 아직 마지막 진실은 안 끝났어.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최하준의 진짜 기록. 그게 나오면 너희는 또 울게 될 거야.